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안드로이드 TV 팀에 있는 이승재라고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일은 안드로이드 TV 파트너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보통 하는 일은 안드로이드 TV를 제작하는 OEM이나 또는 오퍼레이터와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TV 디바이스를 런칭하는 것까지 테크니컬에 관련된 그런 서포트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 지원들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들으셨던 그 세션들은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마지막 세션이니만큼 뭐 이렇게 딱딱하게 막 코드를 보거나 이런 것보다는 뭐 데모를 위주로 좀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그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발표할 내용은 뭐 안드로이드 TV가 올해 발표된 건 아니고요. 사실 안드로이드 TV가 발표됐던 건 2년 전에 처음 발표가 되긴 했었는데, 작년에 실제 디바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올해가 실제 디바이스 나온 걸로는 2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LMR1으로 시작했던 그런 디바이스들이 올해는 M으로 많이 업그레이드들이 되고 있고요. 구글 I/O 2016년에 발표되었던 것처럼 N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캐치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TV에 대해서 여기 오시기 전에 들어보신 분 있으시면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안드로이드 TV 앱 개발을 하시거나 또는 심각하게 고려해 보신 분 혹시 있으시면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안타깝지만 역시 예상대로 조금밖에 없으시군요. 그러면은 오늘은 그 테크니컬한 내용보다는 주로 그 안드로이드 TV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그 다음에 데모를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그 좀 더 딥다이빙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션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 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TV는 다른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와 같이 하나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입니다. 다만 그 타겟 대상이 되는 그 디바이스가 어떤 모바일이나 핸드헬드 디바이스가 아닌 TV를 타겟으로 하는 디바이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모바일 폰, 태블릿, 그 다음에 TV, 안드로이드 웨어,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다섯 가지 형태의 지금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안드로이드 TV도 그 순수한 안드로이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TV용 앱을 제작하실 때는 저희들이 이미 디벨로퍼 사이트에 제공 중인 그런 안드로이드 툴들이나 아니면 그런 가이드들을 가지고 쉽게 앱들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타겟으로 이미 출시됐던 그런 디바이스의 형태들을 보면 스마트 TV, 소니 TV가 이미 런칭이 됐고요. 샤프가 또 런칭이 됐습니다. 일단 대수로는 소니 TV가 가장 많은 대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하얀색 셋탑 박스는 여러분도 아마 쓰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LG U+에서 작년 5월쯤에 런칭을 시킨 안드로이드 TV, IPTV 셋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그란 까만색 디바이스는 개발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구글에서 저희 이름 달고 낸 넥서스 플레이어라는 스트리밍 위주의 그런 디바이스고요. 맨 마지막 디바이스는 엔비디아에서 출시한 게이밍 안드로이드 TV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그 안드로이드 TV 디바이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센 GPU와 CPU 파워를 갖고 있어서 게임 성능이 아주 기똥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타겟팅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 디플로이된 숫자들을 보면 일단은 현재 상태로는 소니 TV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는 오퍼레이터 LG U+나 아니면 다른 외국 오퍼레이터들이 출시를 한 그런 오퍼레이터형 셋탑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게이밍에 특화된 거라서 의외로 엔비디아 쉴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리마인드인데요. 이런 형태로 제가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드로이드 L을 발표했을 때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Be together, not the same 이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저 모든 디바이스들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라는
베이스 위에서 각 디바이스의 타입에 따라 브랜치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뭐 시큐리티라든가 아니면 뭐 미디어 프레임워크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같은 AP를 사용하거나 또는 그 디바이스 특성에 따라서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특화된 특화된 API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로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디바이스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죠. 그래서 폰용으로 만약에 앱을 개발하셨던 경우에 안드로이드 웨어를 지원하거나 또는 TV를 지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드로이드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얻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되는 것이죠. TV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슬라이드가 있는데 림백 서포트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고요. 그걸 가져다 쓰시면 기존에 있었던 모바일 앱을 쉽게 안드로이드 TV가 지원되도록 서포트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일 자체가 파트너 엔지니어링이다 보니까 파트너와의 저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했던 첫 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파트너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여기 보시는 뭐 소니나 샤프,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첫 해에 이제 조인을 해서 같이 디바이스를 런칭했던 파트너들이고 그 외로 TCL이라든가 에스텔 같은 그런 업체들도 지금 계속 안드로이드 TV로 접근을 하고 새로운 디바이스를 같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좋은 스토리를 하나 소개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소니라든가 아니면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새로 안드로이드 TV를 출시를 했었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TV를 팔았는데 올해는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앱이라든가 L에서 지원되는 그런 뉴 피처들의 사양에 맞는 그런 좀 더 강력한 SoC라든가 좀 더 높은 사양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또 새로운 라인업의 그런 TV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주로 일하는 거는 소니나 이런 데보다는 오퍼레이터 쪽이랑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퍼레이터들도 현재 보면은 작년에 출시했던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디바이스를 현재 열심히 준비 중이고요. 그 외에 다른 유럽에서 이미 출시를 했던 그런 오퍼레이터들도 그들의 그 안드로이드 TV 라인업을 계속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가장 마지막 아래쪽 가운데 보시면 굉장히 친숙한 오렌지색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구글 I/O 2016에 혹시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마 샤오미 그 윗박스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샤오미도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파트너고요. 굉장히 괜찮은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샤오미 오늘 제가 중간에 데모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 데모는 현재 아직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샤오미 믹박스를 가지고 데모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4K 60프레임/세컨드까지 지원을 하고요. HDR도 레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런칭되는 그 베이스 안드로이드 버전이 M이기 때문에 런칭 당시에는 아마 HDR이 지원이 안 될 겁니다. 다만 빠른 속도로 N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N부터는 HDR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득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잠시 후 데모 때 여기 그림에 있는 풀 세트로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그 발표드리고 싶었던 슬라이드 중에 제일 볼품없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라이드예요. 이 곡선이 실제 안드로이드 TV가 액티베이션 되고 있는 숫자의 그 추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그 화살표를 보시면 이 부분이 2015년 3월에서 실제 안드로이드 TV가 발매되기 시작한 시점이죠. 그래서 6개월이 지났을 때 한 이 정도가 올라갔는데 그 다음 6개월은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곡선이 리니어하게 가지 않고 엑스포넨셜하게 가고 있죠. 근데 저 숫자를 늘리게 되는 가장 원동력들은 그 5월쯤에 유럽에 있는 프리TV라는 곳이랑 LG 플러스가 이제 안드로이드 TV 셋탑을 출시하면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오퍼레이터형 셋탑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액티베이션 되는 숫자가 거의 스테디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오퍼레이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곡선은 좀 더 이렇게 급격하게 위로 솟아오를 확률이 있습니다.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거의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APEC 전체 지역에서 일본을 제외한 모든 프로젝트를 제가 지금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EC 지역만 보면 올해 연말까지 총 7대의 디바이스가 확정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한 대가 샤오미고 나머지 6대가
오퍼레이터형 셋탑이죠. 그러니까 오퍼레이터형 셋탑이 6대가 더 추가가 된다면 저 액티베이션의 상승 곡선은 좀 더 멋지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지금 안드로이드 TV를 지원하는 앱들을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면은 글로벌리 한 1200개에서 1300개를 향해서 다가가는 그 정도 숫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개발자분들이 이쪽 TV에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이쪽에 뭔가 좀 더 포커스를 하셔서 커다란 스크린, 지금까지 뭐 모바일이나 타블렛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UX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에 대해서 앱을 먼저 만드실 수 있고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실 수 있으면 사실은 이 부분이 진짜 빡시게 만들어갖고 모바일 폰이나 타블렛 지원하는 앱보다는 훨씬 더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TV라는 특성을 보시면 TV라는 게 어떤 건가요?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리모컨 들고 사실은 컨텐츠를 주로 보는 게 맞죠. 집에 아마 스마트 TV를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LG나 삼성에서 만든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 스마트 TV 가지고 사실 소위 말하는 스마트라는 기능을 사용해 보신 경험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통계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보통은 채널 업다운, 볼륨 업다운 이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고 가끔 처음에 TV를 사셨을 때 스마트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리뷰해보는 거 또는 약간 액티브한 유저시면 아마 유튜브를 본다거나 기타 아주 특화된 몇 개 앱 정도 사용하는 거 이 정도가 아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 스마트 기능을 사용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잠시 후에 보는 데모들을 보시면 아마 안드로이드 TV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력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TV라는 특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앱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올해 N 버전 발표하면서 나온 슬라이드를 가져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넷플릭스라든가 훌루, 구두 같은 이런 유명한 컨텐츠 앱들은 이미 지원되는 중입니다. 이미 지원되는 거고 에디셔널로 다른 기능을 ESPN이라든가 CNN 이런 앱들이 지금 참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속도는 점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구글 I/O의 샤오미 것 때문에 이제 일을 하느라고 부스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컨텐츠 앱을 개발하는 그 개발자분들 그리고 그쪽에 약간 하위직급에 있는 임원분들이랑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드로이드 TV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버전이 업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앱을 만들 때 SDK를 M에 맞춰서 만들었지만 이 프레임워크가 N으로 업데이트 됐다고 해서 그 호환성이 깨지지는 않거든요. 다만 지금 다른 형태 RDK 베이스라든가 리눅스 베이스의 세탁 같은 경우에는 뭔가 버전업이 크게 있으면 그런 앱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처리하거나 아니면 어떤 해결하는데 곤혹스럽다고 얘기들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했던 것도 만약에 저 넷플릭스 같은 앱이 안드로이드 L MR1이었다가 M으로 업데이트 됐을 때 문제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했었는데 당연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앱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개발자들은 좀 쉽지 않으시겠지만 이거 말고 큰 스크린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서비스라든가 유저들을 확 당겨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 뭐 슬라이드에 넣지는 않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 안드로이드 TV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게이밍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지정하고 있는 미니멈 리콰이어먼트가 저희 자체 판단으로는 대략 한 플레이스테이션 2나 3 정도 사이 이상의 성능이 나온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좋은 거는 안드로이드 N으로 갔을 경우에는 여러분 아마 구글 I/O 그 키노트에서 보셨겠지만 벌칸이라는 그런 API들이 추가가 되면서 게임에 관련된 그런 성능들이 올라갈 텐데 당연히 안드로이드 TV도 N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런 혜택을 고스란히 다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더 게이밍 익스피리언스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데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안드로이드 TV의 홈 화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많은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레코멘데이션 로우라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유저가 어떤 컨텐츠를 많이 보는지 또는 어떤 앱들을 많이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앱 개발사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포스팅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을 때 이쪽에 저희 구글에서 만든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순서별로 이렇게 정렬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플레이 무비에서 샀던 컨텐츠를 보담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리즘에서 볼 수가 있죠. 안드로이드 TV에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은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제가 안드로이드 폰으로 퇴근하는 길에 저 플레이 무비 컨텐츠를 보고 있다가 집으로 들어오면 폰 끄겠죠. 그 다음에 TV를 켜게 되면 딱 저런 화면이 나오고 제가 아까 멈췄던 부분부터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플레이 게임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TV를 지원하도록 만든 게임이라고 한다면 퇴근하는 길에 제가 스테이지 4까지 클리어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5부터 이어서 TV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요. 간단히 보시면 당연히 이런 플레이 무비 콘텐츠는 잘 플레이가 됩니다. 여기 지금 와이파이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괜찮게 나옵니다. If we can destroy that oscillator, it might destabilize the core and cripple the weapon. Maybe the planet. We'll go in there, we'll hit that oscillator with everything we've got. 여기 이렇게 화면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We disable 사람에 대한 machines.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구글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리슨 포드가 나왔던 영화라든가 유튜브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고요. 따라서 영화 보시다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정지하고 그 사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글은 역시 음성이죠. 오픈 플레이 무비. 죄송한 거는 이게 샤오미 디바이스라 보니까 이쪽 타겟 마켓이 US예요. 그래서 영어하고 중국어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중국어를 못하고 잘 발음이 안 좋긴 하지만 영어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음성 검색 기능들이 있겠죠. Oscar nominated movies from 2011. 잘못 들어가긴 했는데 대충 인식을 해서 저렇게 나옵니다. 좀 쉬운 걸로 해보면 액션 무비스 이런 식으로 무비들 유튜브랑 그 다음에 플레이 무비에 대한 있는 게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게 반드시 이 검색에 대한 결과가 플레이 무비랑 그 다음에 저기 유튜브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만 나오는 건 아니고 앱을 개발하실 때 그 디벨로퍼 가이드에 보면 서처블한 앱을 개발하는 그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만드시면 제가 이렇게 음성 검색을 했을 때 음성 인식을 한 것을 그 앱들에게 다 쿼리를 보내줍니다. 그럼 그 앱이 자기 결과를 여기다 같이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또는 액션 무비 having Brad Pitt. 다시 해보겠습니다. Movies having Brad Pitt. 이렇게 하면 브래드 피트가 나온 영화들을 쫙 골라주죠. 또는 로맨틱 무비스. 무비의 이렇게 장르별이라든가 어떤 배우의 이름을 가지고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데모 시나리오를 여기다 메모를 해놨을 때 자꾸 화면이 커져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거 외에도 재밌는 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Pictures of Yuna Kim. 이제 보겠습니다. Pictures of Yuna Kim. 이렇게 하면 저희 국민들이 사랑하는 김연아 씨의 이런 사진들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작년에 이미 구글 I/O 때 나오긴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이런 검색이라든가 서치 또는 액션에 관련된 거는 저희 구글에 있는 동일한 백엔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컨텍스트가 있는 검색도 가능하죠. Who is the President of USA? Barack Obama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ow old is he? He's 이런 54 것들 years old. 얘기해주죠. Weather tomorrow.
Tomorrow's forecast for Seoul is 31 degrees and partly cloudy. 지금 현재도 이제 이 검색에 대해서 이렇게 카드 형태로 나오는 게 예쁘기 때문에 저희 구글 저쪽 서치팀에서는 저런 부분을 강화시키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유튜브라든가 오픈 플레이 무비 같이 TV로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도록도 지금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은 TV 가지고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널을 옮기거나 또는 볼륨을 업다운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채널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로 채널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채널, 체인지 투 채널, 뭐 디스커버리. 그래서 채널 이름을 가지고도 채널을 변경할 수 있고요. 또는 채널 번호를 가지고도 그런 채널들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제가 보여드릴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홈 화면에서 검색을 하시는 경우에 이게 글로벌 서치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로 검색을 하거나 액션이 들어가고요. 예를 들면 제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어떤 특정한 앱을 찾고 싶을 때도 이 음성 검색 버튼을 누른 후에 넷플릭스 잘 찾아주죠. 그래서 이런 넷플릭스 같은 앱도 찾아서 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그 안드로이드 TV를 개발했던 그 UX, UI 팀이 가장 중점으로 뒀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거 외에는 게이밍 익스피리언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도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게임들을 지원을 합니다. 차라리 아마 일반적인 노멀한 앱보다는 안드로이드 그 게임들이 더 이렇게 포팅하기가 쉬울 거예요. 안드로이드 폰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에 터치 베이스로 만들어진 앱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사방향하고 오케이, 뭐, 백 이 정도만 있는 이 버튼 갖고는 뭔가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다만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예를 들면 가상 컨트롤러를 쓰는 그런 게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 게임 컨트롤러로 매핑 시켜버리면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보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이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약간 헤비한 이 게임은 제가 그 디바이스 성능 체크하느라고 가장 많이 하는 게임이라서 재미있습니다. 이거는 아스팔트 8이라는 게임이고요. 죄송하지만 잠깐 디테일을 못 드리겠습니다. 경우에도 규격에 안드로이드 홈처럼, 안드로이드 RCU처럼 상하 좌우 OK 백 버튼이 있어야 돼서 이 부분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거 외에는 당연히 이제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 때 제조사 같은 경우에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같은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 보시면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 TV 리모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구글에서 만든 이런 소프트웨어 리모컨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사방향 키라든가 OK 백 버튼이 있고요.
이게 이제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다 보니 죽어도 제가 인식을 못하는 경우에는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디폴트로는 이 타이핑을 할 때 이렇게 된 가상 키보드가 뜨게 되거든요. 근데 가상 키보드가 뜨는데 이건 되게 불편하고요. 이런 경우에 스마트폰이 연동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드로이드 TV가 구글의 같은 프로덕트 라인 중에서 캐스팅이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캐스팅도 뭐 한 몇십 달러 정도의 그 가격을 가지고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TV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TV 내에 캐스팅 기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TV 셋업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또는 TV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유튜브라든가 플레이 무비 같은 캐스팅 기능을 지원을 할 수가 있죠. 샤오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를 현재 지금 인증을 진행 중이라서 넷플릭스 데모를 제가 보여드리지 못해요. 다만 인증이 끝나는 경우에는 넷플릭스 4K 캐스팅도 가능할 겁니다. 이거는 저의 22개월짜리 아들내미가 아주 사랑하는 콘텐츠인데요.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원래 데모 때는 잘 안 되는데 오늘은 잘 되네요. 아시다시피 캐스팅의 목적은 이거죠. 플레이 보고 싶은 그 콘텐츠를 캐스팅으로 틀어놓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요. 또 한 가지는 화면에 보시면 안드로이드인데 앱 쪽을 아무리 뒤져보셔도 맵이라든가 브라우저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방향키 가지고 맵이나 브라우징을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캐스팅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폰을 미러링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게 저희의 판단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 폰의 화면이 지금 저희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맵, 다 같이 가족들끼리 거실에 모여서 올해 휴가를 어디로 갈까? 역시 국내에서는 제주도죠. 제주도에서 한라산을 갈 것인지, 또는 성산포를 갈 것인지, 이렇게 정하는 게 훨씬 리저너블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브라우저랑 맵은 저희들이 빼버렸는데, 그래도 이제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맵은 저희가 아직 계획이 없고요.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안드로이드 TV에 있는 GMS 패키지 내에 크로미움 웹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간단하게 만드시거나, 또는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호환되는 그런 웹브라우저를 TV에 맞게 그냥 포팅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플레이스토어에서 찾아보니까 브라우저가 있더군요. 그래서 브라우징을 해봤는데 간단한 기능들은 다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데모는 한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저희가 이 세션을 가지게 된 건 안드로이드 때문에 왔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N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LMR1이나 아니면 M 대비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만 발표를 드리고 빠른 속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센트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아까 보시면은 제가 데모를 할 때 예를 들어 플레이보이 보다가 유튜브를 가거나 이랬을 때는 홈 화면을 갔다가 다시 유튜브를 실행하고, 또 유튜브 보다가 플레이 무비를 보고 싶으면 다시 홈으로 갔다가 유튜브를 보는, 이런 형태로 제가 시청하고 있던 그 플레이 콘텐츠와의 그런 연계들이 자꾸 끊어지거나, 또는 앱 사이에 점프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폰으로 쓰고 계시는 리센트 기능과 동일한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저 사용성이 좀 좋아지겠죠. 두 번째로는 PIP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TV 채널에서 어떤 콘텐츠를 보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왕자의 게임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광고를 갖다고 치면 이랬을 때 그거를 보는 상태에서 PIP로 저쪽 구석에 상단에다가 이렇게 딱 찍어놓고 저는 홈에
홈에 가서 이거에 관련해서 왕자의 게임에 관련된 서치를 하거나 또는 그거에 관련된 뭐 앱을 찾아보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PIP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었고요. 그 레코딩하는 API가 추가가 됐습니다. 뭐 레코딩하는 게니까 뭐 아시겠지만 뭐 저기 TV에서 라이브 TV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녹화하고 예약 녹화를 한다거나 그냥 녹화를 한다거나 또는 녹화된 콘텐츠를 플레이하거나 다시 보거나 뭐 지우거나 이런 관리 기능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사실은 뭐 이미 들어갔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안정화 및 등등등등 여러 가지 기타의 이유로 이번 엔프레임도 거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또 아마 오퍼레이터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HDR의 지원은 공식적으로 안드로이드 TV N부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N에서 HDR을 지원하는 게 주저리저리 많이 써놨는데 뭐 별거는 아니고요. HDR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업계에서 가장 헷갈려하는 거는 표준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HDR10이라든가 또는 골드비전, 그 다음에 뭐 HLG 같은 그런 표준들이 있는데 그럼 디바이스 제조사는 뭘 지원해야 돼? 라든가 아니면 콘텐츠를 프로바이딩하는 그런 앱사에서는 나는 뭐를 지원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이걸 지원하게 되면 디바이스가 저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의 API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그 제조업, 그러니까 OEM한테는 그 안드로이드 TV를 빌드할 때 이 디바이스가 어떤 HDR 표준을 지원한다라는 것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앱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반대죠. 지금 그 디바이스가 어떤 HDR 표준을 지원하는지 알려줘라는 그런 쿼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디바이스가 돌비 비전을 지원을 한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만약에 돌비 비전이라는 HDR 콘텐츠를 갖고 있다고 하면 사용자가 쉽게 얘기해서 아까 제가 봤던 스타워즈 같은 걸 내가 본다고 했었을 때 스타워즈 틀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거죠. 앱이 디바이스한테 너 혹시 HDR 지원해? 지원하면 어떤 거 지원해? 아 돌비 비전을 지원한다고? 아, 그럼 나는 돌비 비전에 스트림이 있으니까 이걸로 보내줄게. 없다고 하면 그냥 노멀한 4K 스트림이라든가 풀 HD 스트림을 보내주게 되는 거죠. 사실 저희가 API를 만든 거고요. 실제 임플리멘테이션들은 OEM들이 이제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림백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서포트 라이브러리고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일종의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안드로이드 모바일용으로 만들었던 앱들을 쉽게 UI나 UX를 TV용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고요. 여러 가지 샘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링크들이 있으니까 링크들 참조하셔서 가보시면 쉽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작하시면 굉장히 쉽게 아까 보셨던 유튜브라든가 플레이북의 그런 UI, UX는 금방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일단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저희가 N부터 시작은 했지만 N에서도 프리뷰 SDK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미지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금 발표된 거는 디벨로퍼 프리뷰 4까지 나와 있고요. 여러분 가보시면 저 링크에서 바로 SDK도 받아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런 넥서스 플레이어용 그 플래시 할 수 있는 이미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안드로이드 TV에 대한 제너럴한 그 앱 디벨로핑 가이드는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링크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디벨로퍼 안드로이드.com 가보시면 거기 TV 섹션이 첫 번째 메뉴에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뭐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뭐냐면 그 지금까지 나왔던 안드로이드 TV 개발하실 때 그 원성을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TV 에뮬레이터가 굉장히 성능이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정말 쓸만한 수준으로 이렇게 성능을 올려놨다고 하니까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 정도가 다고요. 사실 아까도 보셨겠지만 뭐 실제 앱 개발하시는 분들 한 2분 정도, 3분 정도밖에 손을 안 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TV라는 디바이스가 에코시스템의 일부분으로 또 하나 확장이 되었다는 걸 인식을 해주시고 어떤 새로운 UI죠. 새로운 UI, UX, 큰 스크린, 가족과 함께 보는 그런 거실에서의 그런 디바이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좋은 서비스나 좋은 앱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 자리에서는 오늘처럼 이렇게 오버뷰가 아니라 실제 어떤 정말 더 좋은 앱과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한 그런 테크니컬한 세션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